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청문회에 응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당 지도부는 결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해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추가 수사 계획서를 준비하던 중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났고 수사팀에 재합류한 뒤 고문 경찰관을 구속 기소하는 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당이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2부는 대법관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째 표류 중인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이 바로 대법원 2부에 계류 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누누이 밝혀왔듯이 박상옥 후보자에게 야당이 씌우는 굴레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새누리당이 먼저 반대할 것입니다. 사법부까지 마비시키는 민폐국회를 만들지 말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국회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촉구합니다. 해외자원개발 국조 관련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나흘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선 의견 차이가 있어 오늘 다시 간사회동을 열고 증인 채택 범위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목적인 진실규명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가득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야당은 특정인에 대한 흠집 내기에 골몰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 의존율 97%의 자원 빈국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정부 모두 해외 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실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따져 철저하게 가려내면 될 일입니다.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하고 정치공세 차원에서 증인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익을 도외시한 처사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가려 개선점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도 오로지 국익 차원에서 제대로 짚어보겠다는 자세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관련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연장과 연력된 임금 피크제 등 현황과 노사정위원회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연장과 연력된 임금 피크제 등 현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지난 6개월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한까지 의미 있는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경제 활성화도 어렵습니다.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완수한다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노사정 모두 시한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각오로 막판 합의에 힘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언론사가 천안함 5주년을 맞아 SNS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에 실체 없는 음모론 조작이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함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천안함이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진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 행위입니다.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이 원인 규명에 나섰고 올해 추진체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를 두고 아직까지 근거 없는 연비어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수치입니다. 국가와 천안함 전사자, 생존 장병들 그리고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진실 왜곡 때문에 천안함 장병들과 가족들은 5년 내내 속으로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장난삼아 던진 말에 실체 없는 의혹들의 천안함 장병들과 가족들은 살아가기마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젠 이런 카드라식의 연비어 조장은 없어져야 합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는 국가 경쟁력마저 떨어뜨리는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입니다. 명예를 드높여도 모자랄 판입니다. 더 이상의 연비어로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리콴유 총리 타계 관련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전 총리가 지난 22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의 가족을 비롯한 싱가포르 국민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싱가포르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냈으며 온전한 법질서 집행을 통해 부패를 해소했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의 업적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기감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기적을 이끈 거인의 타계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